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시장이요. 페이스북에 그 사진을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그 사진이 묘합니다. 위에 옷을 보니까요. 사진을 보면 그 파란색 상의를 입었어요. 파란색. 근데 이거 재킷은요. 재킷은 또 이게 빨간색 재킷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는 빨간 모자를 썼습니다. 속은 파란데 겉은 이게 그 빨갛다. 겉빨 속파. 겉은 빨갛다. 속은 파랗다. 이게 그 파란색과 빨간색은 상징이 있죠. 파란색은 이제 그 좌파 민주당의 색깔입니다. 빨간색은 이제 우파 국민의힘의 색깔입니다. 과연 홍준표 시장은 이게 어떤 행보를 할까?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이렇게 기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공분, 공적인 분노, 공분. 자기가 뭐 배신감 느끼고 막 욕을 계속 했잖아요. 이런 이제 분노, 공분은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다. 내가 이게 그 분노하고 진짜 이게 그 화나고 사기 경선에 쏘갔다. 근데 이 모든 공분, 이런 이제 분노는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그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글을 올리고 곧 도로를 껐습니다. 과연 도로목이 어떤 행보를 할까? 본인은 이제 정계 은퇴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은퇴할까?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아직 그런 나이도 아니고요. 뭐 트럼프도 79인데 뭐 다음에 노시하니까 알겠다. 트럼프도 79인데 뭐 홍준표 시장 그게 비하면 이게 애죠. 뭐 트럼프에 비하면 애 나이지만 나이 차이가 한참 동생이죠. 동생이에요. 김문수 후보보다 어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계 은퇴한다고 해도 뭐 충분히 그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복귀한 다음에 세 갈래 길이 있겠다. 속은 이제 그 파라니까 진짜 이재명 쪽에 붙어가지고 김민석이가 낙마하면 총리하나? 진짜 이게 민주당 가버리나? 이재명이 하고 손잡고 속은 파라니까. 이것도 걱정이, 이런 길이 하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겉은 빨간 재킷이니까 국민의힘으로도 다시 입당하고 복귀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바뀌면 전당대회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치는 뭐 생물이니까. 그 다음에 중간쯤 가는 게 있겠죠. 바로 이게 이준석이하고 손잡고 다시 이게 그 신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굳이 안 만들어도 개혁신당에 리모델링 하면 이게 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로서는 홍준표 시장은 저는 정계는 복귀한다 봐요. 안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메시지를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세 갈래 길이 있다 보면 세 갈래 색깔로 따라 완전히 속옷 따라서 민주당으로 이게 가버리는 이재명이한테 총리나 옛날에 그랬잖아요. 김민석이 낙마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 복귀할 수도 있겠지 뭐. 왜? 명분이야. 또 지도부가 다 바뀌고 다 바뀌면 뭐 명분이야 만들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이준석이하고 새로운 신당하는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보수를 재편해서 본인이 주도가 되는 신당 만드는 이런 세 갈래 길이 있겠다. 어느 길로 갈지는 이게 그 저희가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홍준표 시장께 개인적으로 제가 드린다면요. 보수는 다시 그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절대 이재명의 부역자로 가서는 안 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계에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시장의 장점도 많습니다. 이분이 보여준 행정 능력, 경남도지사나 대구시장 때예요. 평가를 들어보면 좋은 평가 많아요. 그냥 뭐 한동훈계에서는 막 욕을 하는데 그런 분은 아닙니다. 장점도 아주 많은 분이에요. 물론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죠. 너무 그 입이 거칠고 또 이게 좀 오락가락하니까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게 그 보여준 행정 능력이나 또 이게 경험도 이게 무시 못 합니다. 아직도 이게 젊은 층에 상당한 지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꿈꾸는 거는요. 이재명에 비양하는 완전히 우리 자유파 보수의 완전한 좀 큰 집을 한번 지어보자는 거죠. 기존의 집들을 다 이미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방송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요. 개혁신당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집이에요.
국민의힘도 어느 거 하나 성한 게 없는 무너진 집이에요. 우리 우파 쪽에 여러 당들도 힘들어요. 솔직히 조원재는 우리 공화당도 있고 고영주 변호사,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이게 우리 당이 많은데 어느 당 하나에 문제가 없는 당은 제가 보기에 없다고 봐요. 이게 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우파 쪽에 어차피 이게 성한 데가 하나 없는 집 아닙니까? 낡아서. 싹 하면 이게 집을 다 허물어 버리자는 거죠. 다 이게 집을 허물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이재명을 반대한다. 내가 자유우파 보수다. 그러면 이게 누구나 천하의 인재들을 대거 모아서 새로운 집을 한번 지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새 인물이 필수적으로 수혈이 돼야 된다. 옛날에 왜 좌파들은요, 제야라는 게 있어요. 제야. 그래서 이제 김대중이나 위기 때마다 제야 민주화 인사들을 계속 수혈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파 쪽에 보면 옛날에 저는 김영삼, 역시 정치는요, 제가 보기에 김영삼, 김대중이가 정치는 정치인이에요. 김영삼 대통령도 위기 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을 과감하게 수혈을 했잖아요. 그래가 홍준표도 온 거고, 그때 김문수도 온 거고요. 손아귀고 다 이게 새로 왔잖아요. 그냥 이번에 한 번에 우리 자유우파 보수의 대 빅텐트를 한번 새로 한번 지보자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새 인물들을 대거 한번 수혈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전국 우리 교수 모임들 정교모도 보면 지도부에 좋은 교수님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탄압받은 이제 장관들 관료들 중에도 괜찮은 인물들 상당히 많아요. 윤석열 정권에서도 새로운 인물들이 많아요. 그냥 한번 7, 80%의 대거 물갈이해서 새 인물들을 영입해가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한번 구성해보자는 거죠. 이제 분열적인 행동 그만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지도부도 원료로서, 예를 들어 기존에 우리 매일 거론되는 대권주자들 있잖아요.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또 이렇게 한동훈, 이준석 기존에 거론되는 이런 분들도 또 역할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중심을 잡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허리층에 또 우리 괜찮은 의원들 101명 중에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새 인물을요, 한 100여 명 정도만 기업인, 그 다음에 관료, 그 다음에 교수, 학계, 그리고 중요한 게 거리 투쟁하는 싸우는 인재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다 끌어모아서 당내에서 질서 있게 경쟁하자는 거죠. 당내에서 이제 서로 선의의 경쟁, 질서 있는 경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님 돌아오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정계 복귀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과 같이 합치가 보수 세판 짤 때 기존의 국민의힘하고도 하나가 돼서 차라리 새로운 큰 한 집으로 대통합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야 이게 지방선거에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 민주당, 어차피 조국당은요, 수도권이나 이쪽에서는 단 후보 안 냅니다. 아마 협의를 할 거야. 저 전라도 호남은 어차피 경쟁하자. 호남은 국민의힘이 없으니까 보수가. 호남은 경쟁하자. 그러나 수도권이나 다른 데서는 아마 단일 후보, 민주당 후보로 낼 겁니다. 그럼 우리 우파도 단일 후보로 맞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지금 우리 이번 대선도 쪼개져가지고 끝까지 얼마나 산수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단일화됐으면 바람이 모르는 거예요. 이 우파가 지금 여론상으로 밀리지만 이번 대선 결과 표를 까보니까 오히려 둘이 합치면 이재명보다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의 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씨한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아예 분열의 길로 가지 말고 이준석하고 따로 아예 그냥 이준석을 데리고 전부 국민의힘하고 다 합쳐서, 그리고 여우파 정당까지 다 합쳐서 조은진 의원이고 얼마나 좋아요. 고영주 변호사. 우리 대선 구주와 후보 어떻게 다 한번 합쳐서 새로운 큰 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옛날에 저는 모델이 좋아요. 옛날에 YS가 3당 합당할 때 성향이 맞았나요? YS 3당 합당할 때 노태우 민정당, 그 다음에 YS, 그 다음에 김종필이
공화당, 통일민주당, 김대중 빼고 이게 3당 합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노선이 맞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평생 군부 독재 종식하자 노태우하고 합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화당 김종필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5.16 혁명 중앙정보부 창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과감하게 합쳐버렸잖아요. 그게 3당 합당해야 민자당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을 창출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차이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그래 많습니까? 아니면 이게 조원진 의원이나 고영주 변호사 차이가 그래 많습니까? 차이도 별로 없다 봐요. 새로운 3당 합당으로 아니 개혁신당, 국민의힘, 조원진 의원당 전부 이게 광화문 정관 목사 당까지 그 당원들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 자유민주 법치고 반이재명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새로운 3당 합당의 발상까지 해서 새로운 완전한 자유우파 보수 정당을 재건해보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홍준표 시장님이 거기에 역할을 해달라. 우리가 자꾸 작은 차이 가지고 저도 한동훈, 이준석 욕도 많이 하지만 이놈은 도저히 안 돼. 이준석 이놈은 싸가지 없어 도저히 안 돼. 뭐 빼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지선에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좀 작은 차이는 극복합시다. 비판하더라도. 저도 한동훈 욕하고 이준석 욕 많이 합니다. 홍준표 시장도 비판하고. 그러나 이재명보다야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큰 대의 앞에 우리가 좀 사소한 차이는 접어두고 다시 전체가 하나로 뭉쳐보자. 이렇게 제가 절박하게 호소하고 여기에 홍준표 시장님 복귀해서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